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계순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나름대로 시간 활용하기가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비즈니스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지고 우리도 사람들을 만나는 형태도 조금씩 바뀌면서 좋은 일들도 또 다른 패턴도 생기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바로 동영상 시작된다고 그랬죠? 잠깐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적인 거리를 두고 이제는 조금 더 편안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월이 얼마나 걸렸나요? 2월 말부터 그랬죠? 3월, 4월, 5월 거의 3달 다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함께 3년이면 뭐라 그래요? 풍어를 읊는다 그러는데 이제 3개월이면 풍어를 읊는 것 같아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3개월 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당계가 됐네요. 그러면 우리의 사업은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저걸 보니까 아주 우리는 뭐 못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너무 중요한 사업 설명. 우리는 아메이를 한다. 그렇죠? 아메이를 한다. 아메이를 한다 이퀄 뭐를 한다? 사업 설명한다요. 이 의미를 내 걸로 확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메이를 한다는 것은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다 하고 동의어예요. 그러면 몇 년을 했냐 얼마를 했냐 보다도 내가 얼만큼 많은 사업 설명을 했느냐 이걸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업 설명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또 지금 라이브를 들으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것도 결국은 사업 설명을 들었기에 이해했기에 알아들었기에 본질을 봤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사업 설명을 내가 누군가에게 해준다면 나와 같은 복제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이 아메이를 한다는 것과 동의어예요. 제품을 쓰는 것은 소비자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소비자가 사업 설명을 하진 않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쇼더 플랜, 우리가 플랜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STP라고도 하죠. 그럼 이 STP에서 P는 마케팅이 있는 플랜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인 P, 회사.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소개를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케팅은 어떤 플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보다 나은 삶을 살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인생의 설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런 마케팅 플랜을 꼭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메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안전한지 건강한 제품인지 품질 대비 단가가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덕트 알려주는 거죠. 쇼도 프로덕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메이 하는 사람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아메이를 알려준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공자들은 이러이러한 스토리도 있고 이런 피플 나는 또 누구를 후원했더니 그 사람은 이런 의미에서 아메이를 시작을 했고 이런 쇼더 피플 P 이렇게 해서 STP는 여러 가지라는 거죠. 마케팅만이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STP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첫째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이 들어갈까? 이거는 분명한 나의 와이아메이예요. 누구나 내가 왜 아메이를 하게 됐냐 하면 이게 스타트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나 다 관심 있게 들어요. 우리도 이곳에 왔을 때 저 사람은 왜 할까? 저 사람은 왜 할까? 다 궁금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그런 얘기할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수백 번을 와이아메이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의 와이아메이가 분명해야 돼요. 좋은 것 같아서 누가 권하길래 이런 거는 와이아메이가 될 수가 없죠. 어떤 계기로 내가 알아보게 되었는데 누구나 다 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은 없었죠. 근데 어떤 계기로 관심이 생겼는지
그거에 의해서 알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나는 어떤 꿈이 생겼는지,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지, 어떤 목표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아메이잖아, 그렇죠? 그 나의 아메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도입으로 시작을 하면 돼요. 처음에 이걸 배워서 사업 설명을 잘 못할 때는요, 와이 아메이만 해도 5분짜리 사업 설명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와이 아메이를 다듬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꼭 들려줄 수 있는, 그러면 그게 벌써 이게 호기심,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와이 아메이를 꼭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업 설명은 우리가 늘 이렇게 미팅장에서 또는 오디오를 통해서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미팅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팅을 오는 사람들은 나중에 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꼭 사업 설명을 해서가 아니라 친분상 같이 초대를 할 수 있다면 그냥 처음부터 초청을 해서 그 초청한 사람하고 같이 미팅장에서 참석을 해서 사업 설명을 같이 듣는 방법,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쇼도 플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와이 아메이와 함께 어떤 권유에 의해서 이런 미팅장을 함께 오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 초청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이 사업 설명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좀 가지고 내가 초대하는 그 사람과 이 강사가 좀 코드가 맞는지, 내용이 비슷한지, 어떤 공감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파악하시고 초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만난 아메이가 다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양한 오디오와 다양한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또 다른 면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초대된 사람은요, 딱 한 번이 그냥 아메이 단 줄 알아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나서 아,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확신을 갖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 설명을 초대할 때는 잘 맞추셔야 돼, 그거를. 그래서 스폰서하고 상의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이런다면요, 아, 이 강사 한 달 스케줄을 보고 아, 이 강사한테 이 사람을 초대해야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의 플랜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조금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 설명을 내가 직접 현장에서 하시는 거죠. 직접 쇼도 플랜을 여러분들이 시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 이제 내가 배웠고 초대해서 사업 설명을 듣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시연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업 설명의 방법에 얘기하는 거예요. 스텝이니까, A 스텝이니까. 근데 이 사업 설명의 목적은 뭐냐 하면 이 비즈니스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 이게 내가 전달해야 될 목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메이를 뭐 관심 있어 할 이유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심 있고 진행하는 그 이유는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구라는 것 때문이잖아, 그렇죠? 그게 꼭 전달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미팅을 약속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 네 말을 들어보니 그렇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만나자, 어떻게 초대를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목적을 두고 하셔야 돼. 사업 설명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업 설명, 이 아메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어야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와이 아메이죠. 그리고 내가 이 열심히 사업 설명을 했다면 그를 초대하기 위해서예요. 그와 다시 만남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 그거 안 하고 넘어온다면 그 다음 뭐 들었으니까, 제가 처음에 그런 오류를 범했죠. 네가 잘 알아들었어, 뭐 얘기하니까 뭐 마음이 열리더라고.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잖아요. 잘 알아들었으니까 네가 나한테 뭐 회원가입을 한다고 요청을 하던가 뭐 그런 걸 내가 들어보겠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업 설명하고 나서 그 마무리를 안 하니까요, 그냥 넘어가고 시간 넘어가니까 이 사람도 잊어버려요. 그때 그 눈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저는 이제 오류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사업 설명의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고 마무리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개인적으로 내가 사업 설명을 시연을 해야 된다면 그렇다면 뭔가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준비해야 될 사항을 한번 보세요. 첫째,
사업 설명안, 이걸 이제 선생님들은 교환이라 그러죠. 사업 설명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5분짜리 또는 1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이렇게 안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5분짜리에서는 나의 꿈과 YMA와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마케팅은 못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정말 사업 설명에 중요한 거는 마케팅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마케팅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10분짜리여도 마케팅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30분짜리는 마케팅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거에 대해서 아셔야 돼. 그리고 정식으로 정말 내가 풀 플랜을 보여준다면 1시간은 소요가 되거든요. 그때 거의 반은 마케팅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내가 할 때 사람들은 이걸 알아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는 4가지 패턴이 있어요. 지적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청력으로 알아들을 수도 있고, 봐서 시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고, 체감, 만지고 실제로 뭘 봐야 알아듣는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는 아니죠. 4가지가 모두 사람들에게 있는데 어떤 게 더 큰 요소를 갖고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럼 내가 이 사람이 청각인지 청력인지 시각인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지각인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이런 모든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인 사람은 팩트가 굉장히 필요해요.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자료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청력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 글을 보는 것보다 내가 펼쳐놨는데 내 음성으로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실제 그런 팩트를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인 사람은요, 내가 설명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뭐라고 부언 설명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거기 있는 것들을 읽어주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단 한 번 사업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 번째가 성공했어야지 2번, 3번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첫 번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분이 마음을 열고 호기심을 갖고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이쪽으로 가려면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군더더기 없이 좀 심플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 준비에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나가서 얘기하는 거는요, 나는 내가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해. 듣는 그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했던 말들이 다 소음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시끄러운 사람, 피곤한 사람, 시간 낭비되는 사람으로 인지가 돼버려요. 그러면 2번, 3번 만나기가 힘들죠. 그래서 정말 요거를 잘 준비하고 스케줄, 만남과 초청에 의해서 우리가 그들과 약속을 잡았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순서를 잘 만들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이 비즈니스를 임하는 자세가 비즈니스니까 내가 한번 하면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현장에 가서 열심히 하기 전에 전 단계가 있어야 되고, 이 전 단계가 현장에서 에너지로 뿜어내면 그 한 번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 준비를 여러분들이 계속 해 놓으셔야 돼요. 그 자료 준비가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화면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겠지만, 또 의외로 지면으로 종이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맞춰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 사업 설명을 할 때는 유의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가 왜? 내가 아메를 하는 사업자라는 이 태도가 보여져야 돼. 그러려면 사람을 딱 봤을 때 외모로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지인들이 아메를 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진 걸 볼 때 확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주변에서 많이 얘기 듣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들의 태도는 나를 비즈니스맨으로 보고 내가 설명하는 것을 듣고자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특히 파트너를 후원해서 같이 갈 때는, 파트너를 도우러 갈 때는요, 오로지 그 사람은 나라는 사람을 처음 보고 그냥 나를 딱 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스캔하고서 자기 마음대로 딱 평가해버리거든요. 이 사람한테 내가 마음이 열리냐, 호기심이 가냐, 인상이 나쁘네, 뭐 어떻네, 이게 딱 결정이 돼버려요. 몇 초 만에 불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업자의 자세를 임하는 거,
태도를 갖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부부에게 동시에 사업 설명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얘기를 했을 때 들은 사람은 이 자료를 봤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 자리에서. 효도 플랜을 제대로 했는데 이해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이해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잊어버리는 거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뿐이죠. 현장에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부 중에 한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하고자 할 때 부부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해를 했지만 절대 배우자를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어요. 이해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다. 그러면 내가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뭐 미팅을 올 거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진짜 그 남편에게는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내야 돼요. 그래 네가 잘 얘기해서 얻어내 이랬다간 부부싸움 나기 십상이에요. 그러면 관심 있던 사람마저도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부부를 놓고서 사업 설명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주의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매번 수백 번을 할 건데 시스템대로 똑같은 툴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 어려워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단 한 번 내 슈도 플랜을 만들어 놓는다면요. 우리는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바뀌지를 않아요. 굳이 현실 점검을 내가 다양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업 설명안을 만들 때 고정화 시키기 전에 이렇게 자꾸만 하고 수정하고 이럴 필요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안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정말 그건 귀한 완벽한 자산이에요. 슈도 플랜만 잘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기회만 잡는다면요. 엄청난 자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시스템대로 나는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했어요. 끝냈어요. 현장에서 보여줬죠. 그랬는데 돌아오면 그 사람이 과연 그걸 기억하고 있을까? 약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설명 후에 내가 무엇을 놓고 올 거냐를 또 준비해 가셔야 돼요. CD를 준다든가 요즘은 CD가 좀 곤란하죠. 유튜브로 뭐 카톡으로 보냈다? 그거를 과연 그 사람이 열어볼까? 그것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스폰서가 줬을 때 째까닥 열어봤었나요? 그걸 열어볼 수 있도록 엄청난 애를 쓰고 어떤 작업들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한 다음에는 책이든 얇은 책이든 CD를 안 듣는다 해도요. 뭐 차에 있는데 이럴지라도 놓고 오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USB를 듣는다면 USB를 준다든가 뭔가 내가 툴을 놓고 오세요. 그래야지 다음번 약속이 이루어져요. 심지어는 제가 툴을 놓고 왔을 때 내가 내일 모레 올게요. 우리 48시간 이내에 후속하는 거잖아. 내일 모레 올게요 했더니 이분이 그 다음 날 우리 집에다가 딱 갖다 주더라고. 내가 갈까 봐. 그분 지금까지 제가 후원 안 합니다. 바로 옆동 사는데.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거든요. 그렇게 야멸찰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사업 설명 후에는 반드시 자료를 놓고 전달하고 온다. 그 다음에 사업 설명 도중에 우리가 제품 얘기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꼭 이 사람이 써야 될 제품 하나를 조금 강력하게 하세요. 그리고 사업 설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제품을 전달하겠다는 목적을 가져보세요. 왜? 제품이 일단 들어가면요. 2번, 3번 나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번, 3번 만나기 위한 연결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사업 설명이 끝났어. 그 다음 만날 수 있는 끈을 만들어 놓자. 이걸 이제 목적을 가지고 가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스텝을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사업 설명 안은 뭐 책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안을 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사업 설명을 다 준비를 했어. 자료도. 그러면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 그렇죠? 이게 이제 코어죠. 10코어의 사업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만큼을 하는 게 좋을까? 우리가 이 비즈니스는 내 인생을 걸고 하는 일이죠. 아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인생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렇다면은 정말 자세를 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나의 태도가 어때야 될까? 그냥 어쩌다가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렇게 해서는 비즈니스가 되질 않죠.
그래서 내가 한 달에 몇 번 할 것이냐. 보통 시스템에서 15번 전후 개인의 그 시간 관계상 사정에 의해서 15번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기준이 15번 정도예요. 자, 그러면 이 15번 정도의 슈도 플랜을 내가 한 달에 하겠다. 이 목표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회를 도전해야 되냐면요. 누구나 다 100회 이상은 하셔야 돼요. 슈도 플랜을 한 번 준비했는데 100번을 한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성공자들은 수백 번씩 했어요. 전부 다. 힘들지 않아. 왜? 한 번 초안 만든 걸 갖고 계속 하는 거니까. 단지 미팅 약속을 잡고 해내는 거예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해야 잘하게 돼 있어요. 잘하면 해야지 그런 날은 안 와요. 하다 보면 잘하는 날이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는 게 먼저예요. 자, 100회를 도전한다고 한다면 15회를 기준으로 보면 일주일에 3번 정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3, 4, 12, 12번 정도가 돼요. 일주일에 3번 정도 한다면 1년이 안 넘어서 대부분 100회를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확률 게임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전설 같은 말이 있죠. 쇼 10, 10명에게 사업 설명을 하면 스폰서 2명의 사업자가 나와요. 이건 확률 게임이에요. 그럼 내가 100번을 도전했을 때는 몇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20명이 나올 수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나의 다이아몬드 레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회 도전을 했을 때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이 아메이는 뭐 무자본으로 하는 거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를 했겠죠. 근데 그들이 그만두고 안 했던 사람들은 100회 슈도 플랜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직접 물어보세요. 사업 설명할 줄도 모르고요. 실제로 10번도 못 해보고 뭐 서너 번도 못 해봐서 그냥 너 나랑 사업 하자 명목 붙들고 얘기하다가 포기한 사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아메이를 한다 이꼴 사업 설명을 한다. 그럼 나는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준비하세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하셔야 돼요. 사업 설명을 안 하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겠다, 삶을 바꾸겠다, 보다 나은 삶을 살겠다. 이거는요, 망상입니다. 망상이에요. 사업 설명은 풀로 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에 무엇을 집어넣고 내 생각에 어떤 확고한 정립을 갖고 있느냐가 사업의 방향이에요. 보통은 A 스텝대로 10코어를 하시오.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10코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더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피하고 싶은 걸 피해요. 그러면서 내가 꿈을 이루겠다는 거야. 이건 자세가 잘못됐죠. 생각 자체가 삐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과 정말 내 삶의, 저는 이게 아메이 자세가 아니라 사업자 자세가 아니라 내 삶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그 자세 때문에 이 비즈니스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열정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서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구로 내가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쉽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생각을 아주 확립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이에요. 행복하려니까 경제적인 것과 건강이 뒷받침돼야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필수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그 행복이 어디서 와요? 내가 해낸 뒤에 오는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랬잖아. 이 사업은 100% 성공하는 사업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해야 되느냐? 100% 성공할 수 있는 이 사업을 내가 지금부터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나에 대한 믿음, 하고 있는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면 될 수밖에 없는 믿음은 지식에서 나와요. 그 확신에 의해서 이 지식이 뒷받침이 되고 내가 하고 있다라는 나를 믿는 마음이 확신의 게임인 거죠. 마인드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이 힘든 게 아니라 이 뒤에는 행복한 게 온다라는 믿음 때문에 과정이 행복한 거죠. 된 뒤에 행복한 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이 행복한 거. 왜? 될 걸 믿으니까.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신나게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신나지가 않지. 내가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신이 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비즈니스는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 생각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메이 한다 이꼴 사업 설명한다야? 준비했어. 한 달에 15번을 한다. 난 더 빨리 성공하고 싶다. 또는 겸손하게 나는 남들이 15번 한다면 나는 20번은 해야지 나는 남들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겸손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의 양을 늘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더 빨리 되죠. 그래서 진짜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어떤 것이 딱 들어가야 돼.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행복이란 뭐냐? 나의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그 무엇에 대한 결과를 위해서 지금 애쓰는 이 자체가 행복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열심히 하면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행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내 미래를 위해서 애쓰고 있잖아.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요 순간도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 설명을 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10 스폰서 2라는 걸 잊지 마시고 확률을 높이세요. 1대1로 사업 설명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도 본인이 하는 거예요. 1대1. 근데 만약에 1대2 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 강아지들도 누구한테는 덤비잖아. 이 가족들 중에서 순위가 밀린 사람한테는 덤벼요. 가족들 중에 최고 뭐라 해야 돼? 1인자 있죠. 그 사람한테 이 강아지도 충성을 하두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1대1일 때는 괜찮은데 1대2다 그러면 요 둘이가 나를 깜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험을 그렇게 쌓지 마시고 이럴 때 스폰서를 같이 가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 약속을 하고 가는 거. 이게 호일러의 법칙이에요. 근데 잘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못하네 하면 너무 친한 사람. 해보셨어요? 저는 지금도 내가 너무 친한 사람, 저는 지금은 돼요. 한동안은 사실 그것 안 됐었어요. 그것도 분위기를 딱 잡아놓고 시작하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친한 사람은 분위기가 안 잡혀. 야, 나를 전문가로 보지도 않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을 쌓기 전에는요.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해도 친한 사람한테 본인이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 사람 듣는 사람의 태도가 열심히 안 들어요. 너 웃긴다. 뭐 말투가 그렇게 바뀌었니? 우리 문성용이가 설명하잖아요. 그럼 친구가 그래. 너 말투가 왜 그래? 설명할 때 완전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용을 듣는 게 아니라 이 변화된 태도가 더 웃기는 거예요. 그걸 또 의식하는 친구로서는 막 또 그렇게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는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스폰서를 대동하고 가서 스폰서가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경청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걸 호일러의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1대2거나 너무 친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스폰서를 대동해서 가서 사업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처음에 만날 때 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고 가서는 어떻게 인사를 시켜야 되고 또 사업 설명하는 장소는 미리 답사하고 어떤 포즈로 앉아야지 이 사람을 사업 설명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요 사전에 다 답사를 하셔야 돼요. 커피숍이면 커피숍까지 가보시고 그 집이라면 가서 내가 그 집의 TV와 뭐 강아지와 애기들과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정돈해야 돼. 스폰서가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이 사업에 임하는 자세죠. 역시 사업 설명을 스폰서가 한다 할지라도 나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반드시 그 사람이 그 다음 미팅을 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한 번 사업 설명 듣고 이 사업을 스타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계속 2번, 3번 반복이 되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 설명의 마무리는 약속이에요. 다음에 만날 약속. 이거 약속 안 하고 나오면요. 사업 설명 하나만 하고 꽝 돼요. 그래서 다음 약속, 미팅 약속을 잡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적이라는 것, 사업 설명의 목적이라는 것. 그 다음에 다음 미팅 약속을 잡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뭐야? 그냥 앞에서 구두로 약속을 잡는 게 아니라 뭐라도 놓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거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그동안 이거 보고 있다가 만나자. 이렇게.
이게 너한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 이 안에 있어. 이러면서 책이든 오디오든 뭐든 프로모션을 하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만날 약속에 대한 나의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 또는 나의 애틋한 마음,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저절로 그게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 마음에서 아이디어는 다 떠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다음 약속 미팅을 잡는데 성사될 수 있도록. 빈말로 그 사람이 약속 잡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속을 쉽게 깰 수도 있어요. 암의 약속을 다 쉽게 깨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저번에 얘기했죠. 뭐까지 하는 거라고? 날짜, 시간, 장소까지 정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가 어느 날 몇 시까지 여기로 올게. 같이 가자. 어디로 와라 보다요. 내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런 게 내 사업에 임하는 자세인 거예요. 데리고 오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했을 때 반드시 그가 보는 앞에서 메모하셔요. 여러분들의 스케줄러나 핸드폰이나 스케줄 잡는 거 있죠? 거기다 반드시 메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 이날 약속했지? 내가 이날 약속 요거 내가 꼭 지킬게. 내가 강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면 쉽게 깨지 못하고 나 잊어버렸어. 이런 정도는 안 해요. 여러분들 친구가 약속을 했는데 나 잊어버렸어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의 에너지가 빠지잖아. 그러면 나의 미스를 점검해야 되는 거야. 그가 잊어버릴 약속을 내가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기억할 약속을 해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이 사람이 기억을 할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확실한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틀 이후로 넘어간다면요. 그 사람은 또 잊어버려. 왜? 우리가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원래의 사고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망각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48시간 이내에 꼭 한번 다시 만나세요. 다시 꼭 만나세요. 어떤 걸 핑계 대면 돼요? 사업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내가 찹쌀 케이크 하나 줬어. 지나가다가 이러면서 눈도장을 찍으면서 그날 약속했지, 내가 올게, 어디서 만나, 이거를 다시 확인을 시켜주세요. 그게 내 비즈니스예요. 그렇게 확실하게 했을 때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내 비즈니스가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자세 가지고 사업 설명을 한다면 정말 100명이면은 20명을 만났을 때 내가 수확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냥 씨만 뿌려서는 안 되잖아. 그 씨가 자라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철저한 나의 그 목적과 계획과, 그게 나를 위한 목적과 계획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건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차피 한번 사업 설명 들었는데 내가 그 씨를 키워주고 뿌려주고 나처럼 그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애써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48시간 이내에 꼭 다시 만나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근데 또 공교롭게도 우리가 주 1회 사업 설명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만났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올 수밖에 없어. 그럼 일주일이라는 텀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자료를 바꿔준다든가, 다른 미팅에 초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스폰서를 모시고 가서 또 다른 사람의 그 목소리를 듣게 한다든가, 보이스 체인지하는 것도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사이를 잘 메꿔가지고 미팅장에 초대한 사업 설명을 다시 듣게 하는, 그걸 반드시 이루어셔야 돼. 그걸 지켜내게끔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2-3명을 사업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 사업 설명을 할 수 있는, 제가 이제 부업으로 하니까 여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더니 정말 사업자를 만드는 일은 너무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5레그가 세팅된 상태에서 GP일 때 루비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많은 사람한테 훑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 사람이 수확이 되도록 집중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일주일에 2-3명을 얘기했다 그러면 그들이 미팅장에 올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좋겠죠. 이건 이제 보편타당한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지속 후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업 설명을 해서 그가 알아듣고 현장에서 가슴이 뛰었다 할지라도, 그래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좋다, 나도 할게,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이 사업자가 되기까지는요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생각이 그 사람에게 고착화되려면 지식으로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들어서 느낌과 이해로는요 그 사람의 지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그를 팔로우 스루 하는 거예요. 계속 후원을 해야 돼요. 계속 후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 설명보다, 사업 설명이 내가 이 비즈니스 하는데 50%를 사업 설명하는데 투자를 했다면요, 나머지 50%는 그 사업 설명했던 사람을 지속 후원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데 50%를 쏟아야 돼요. 에너지를. 사업 설명을 하기까지 그 전 단계가 있었고, 사업 설명을 딱 했어. 여기까지가 50%예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을 들은 그가 노하거나 뭐 도망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 설명을 들으면 이해하고 오해가 풀어지고 나한테 가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나머지 이 사업자의 과정, 이 과정을 소비하면서 제품을 애용하는 단계를 지나서 사업자가 되는 요 과정까지는 내가 또 50%를 지속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한다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나의 에너지를 펼친다면 그 사람이 나의 한 렉으로 성공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원칙으로 후속 조치를 하시면 돼요. 첫째, 내가 이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겠다. 지속하겠다. 이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속에는 규칙이 들어가겠죠. 계속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규칙을 갖지 않으면 내 비즈니스가 꼬이고 되게 힘들어져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어느 요일이 어느 시간이 괜찮다라는 걸 서로 알잖아. 그렇죠? 그러면 그날 그 시간을 매주 내 스케줄엔 이 사람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은 그렇게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지속하겠다. 이것이 내가 후원한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만나기 전 단계도 마찬가지고요. 정성을 다하겠다. 왜? 어차피 나를 통해서 아메이를 접하게 됐고, 어차피 나랑 평생 이 사업을 하면서 같이 성공할 사람인데 어떤 정성을 쏟아야 되느냐는 거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귀한 악기는 뭐가 있어? 그 정성 쏟죠. 이 사람은 내 인생을 함께 할 사람이고 내가 꿈을 이루는데 한 몫을 할 사람이에요. 정성을 안 쏟으면 이상하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비즈니스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고 있는 나는 그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하나도 없죠. 그도 나처럼 알면 나처럼 바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엄마가 아기 키우듯이 정성을 다하셔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성을 다하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나 오늘 피곤해서 다음에 만나자 이럴 때 내 태도, 그래? 이건 안 적극적이에요. 그럼 저는 묻죠. 왜 피곤해? 어저께 뭐 했어? 몸 상태가 어때? 계속 정보를 저는 캐요. 그 정보를 캐다 보면 이 사람이 피곤하지 않게 해결해주고 미팅장에 데리고 올 수 있는 답이 딱 나와요. 그래? 알았어. 그거 내가 책임지고 해결해줄게. 간다. 해서 가서 데리고 오죠. 그리고 피로 딱 해결해줘요. 감기 기운 딱 해결해줘요. 뭐 애가 어떻대? 그거 내가 같이 해주면 돼요. 어쨌든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내가 해내는 거지. 왜? 그게 내 비즈니스니까. 그 사람이 네 손해야 이게 아니에요. 내 사업의 진행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러죠. 그 사람 온다 했잖아. 왜 안 왔어? 오늘 뭐 바쁜 일이 있다고 못 온대요. 왜? 뭐가 바쁘대? 저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의 비즈니스 습관이잖아. 왜 바쁘대? 뭐 때문에 바쁘대? 몰라요. 그냥 바쁘다 하니까 그냥 놔뒀어요. 이런 대답을 들을 때 무너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시간을 쓰기 때문에 그가 아직까지 아메이가 중요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한테는 아내가 더 중요한 상태잖아요. 그거를 조율할 수 있는 거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거리를 내가 해결을 해주면 돼요. 그게 해결이 됐을 때 그 다음 아내는 올라오잖아. 그렇죠? 그건 내 비즈니스죠. 그래서 내가 적극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만이 그도 빠르게 성공하고 나도 빠르게 성공할 수 있고 또 바라보는 사람들이요. 적극적인 사람을 훨씬 좋아해요. 왜? 에너지가 있거든. 적극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거고요. 긍정적인 사람이 결국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좋아해. 부정적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스폰서로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해주는 게 더 플러스 알파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러면 뭐 성격을 바꿔야 돼요? 아니요. 성격은 못 바꾸죠. 그냥 기질대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 다 개인의 영향력대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지 마세요. 단지 교육의 힘이라는 거는 내 성격과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계속 교육을 받기 때문에요. 어떤 방법이 성공적인 방법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변화하는 거지. 고집 부리고 나의 그 단점을 계속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변화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요. 한 번, 두 번 그 방향으로 가보고 그 짓을 해보면 쉬워져요.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그 시도할 때만 좀 더 에너지와 의지를 집어넣기만 한다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안 바꾸면 어쩔 건데. 변화해야지 성공하는 건데. 그렇죠? 변하면 되잖아요. 변화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때요? 세상에 안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어렵더라도 변화했을 때 성공한다면 도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쉬워서 되는 일이라면 뭐가 성공이겠어요. 그렇죠? 또 어렵다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무리 지가 어려워봤자 내가 변하는데 아무리 어려워봤자 뭐 내가 뭐 목숨 걸 일이 있어요? 뭐 우리 집이 망할 일이 있어요? 전혀 그건 어려움이 아니죠. 단지 내 마음의 힘이 약한 거고 안 하던 것을 시도해야 된다는 요 어려움밖에 없잖아. 근데 어차피 해야 될 일이라면 극복을 해야죠.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제 나아갈 거냐가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남에게 아메이 사업 설명을 못하든가 아메이를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내가 제품에 대한 매력을 못 느낀다. 이런 사람들. 근데 이 수많은 제품 중에 뭐 내가 한두 가지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다 못 느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제품 애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초보들의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마케팅을 3차까지 다 이해를 못해. 얼마나 이 비즈니스가 큰지를 몰라. 이거 팔아야 되나? 누굴 통해서 내가 이익을 얻나? 이런 정도로 안다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걱정하는 거예요. 이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왜? 남이 내 인생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라는 이 비즈니스의 본질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머물러 있는 이 상태에서의 걱정이지 시간이 지나면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꿈이 없는 건 아닐까? 간절한 꿈이 없는 건 아닐까? 그래서 와이아메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사업 설명,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에너지를 투자해서 후속 조치를 해서 사업자의 단계까지 끌어올 수 있는 이 상태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